안녕하세요. 즐겁고 쉬운 이해수학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도 제1회 고졸학력 검정고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미 문제지 한 번쯤 다 풀어보셨을 겁니다. 문제지 풀어보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이 풀어보신 내용 중에서 좀 어려웠던 내용들 혹은 내가 좀 잘 몰랐던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번 시간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기출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두 다항식이 주어지고 그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우리가 배운 바 두 다항식의 합은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뺄셈을 해서 연산을 한다라고 배웠었어요. 자, 따라서 A와 B라는 두 다항식을 더해라 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다항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자, B라는 다항식이 x 플러스 1과 같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나타내실 수 있겠고요. 자, 이때 연산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괄호를 풀어서 자,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때 이 두 녀석이 바로 뭐가 돼요? 자, 이걸 동류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x 계산하면 뭐가 된다? 그렇죠. 얘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남는 결과물들은 x의 제곱 플러스 1과 같아서 자, 보기에서 정답 찾아주시면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3번에 정답이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됐었죠. 자,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등식. 자, 이렇게 길게 하나 주어져 있고요. 자, 뒤에 문제 보니까 얘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항등식.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의 의미는 x를 미지수로 두었을 때 항상 양쪽 좌변과 우변의 등호 관계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이런 항등식을 푸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 뭐가 있었냐면 개수를 직접 비교해보는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어떤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지금 문제 잘 들여다보시면요. A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x-3이라는 항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수 비교법, 식을 즉 전체를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이것보다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미정계수 A를 구해주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좀 더 쉽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떤 숫자 집어넣어 볼까요? 그렇죠. A를 찾으려면 두 개의 항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X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됩니다. 자, 이때 좌우 양변에 똑같이 3을 대입하실 거니까요. 좌변에 3을 대입해 보시면 1의 제곱만 남고요. 자, 우변에는 다 없어지니까 A만 남더라.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1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이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누가 미지수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자, 항등식 푸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었다라는 거. 자,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한지 그걸 빨리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해요. 어떤 식이 어떤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숫자의 경우는 6을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2는 6의 약수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나 식에서는 약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어떤 표현 쓸까요? 그렇죠. 인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따라서 x 플러스 1로 얘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뜨린다는 것은 x 플러스 1이 주어진 식의 인수와 같다라는 것, 인수가 된다라는 것. 자,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ax 플러스 3. 이 식은요. 자, x 플러스 1과 자, 얘가 2차 식이니까요. 또 다른 1차 식이 곱해지는 거겠죠. 자, 물론 정확한 식 모르기 때문에 전 편의상 q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0과 같다. 그래야만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이때 우리 미정계수 A를 찾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앞서 풀었던 문제와 같이 x에 대한 항등식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좌변과 우변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변의 QX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자, 얘를 없애고 싶어요. 즉 0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x에다가 얼마를?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요.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 자, 우변의 경우 0이 되겠죠? 자, 이 식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퀄 제로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4가 된다.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이와 같이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3번까지 간단하게 넘어갔다고 한다면 자, 그다음 4번 문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가 주어졌네요. 자, 복소수에 대한 어떤 덧셈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우리가 배운 바 두 복소수를 더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Z1이라는 아이가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Z2라는 복소수가 C 플러스 DI. 자, 물론 이때 A, B, C, D라고 하는 개수의 역할을 하는 이 문자들은 모두 실수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Z1과 Z2를 더한다 혹은 뺀다라고 하는 연산은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C 플러스 DI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고요. 자, 이때 연산하는 방법은 이랬었죠. 실수 부분끼리 연산해 주고요. 허수 부분끼리 연산을 해서 주어진 식을 A 플러스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가운데 뭐가 플러스였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마이너스 DI. 자,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해져요. 한번 써볼까요? 자, 6 플러스 3i,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4i와 같이 나타냈는데요. 자, 여기서 실수 부분 찾아볼게요. 자, 얘는 6, 얘는 마이너스 2. 따라서 두 개 연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4가 되겠죠. 자, 3i, 4i. 자, i 앞에 있는 개수를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허수 부분이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요. 더해주시면 7, i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찾아보시게 되면요. 자, 3번 4 플러스 7i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4번까지 역시 풀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 이상 3 이하에서 정의가 됐을 때 주어진 2차 함수의 누구를? 최대값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그래프가 또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프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이 바로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0 이상 3 이하라고 했으니까 x가 0일 때 3, 3일 때 6. 즉 이 사이에 이만큼의 그래프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안에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y값이 가장 큰 녀석. 누가 돼요? 바로 이 녀석이 되겠죠? 자, 따라서 그때 y값은 6과 같기 때문에 자, 정답 3번.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는 여러분이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찾아내 주시기만 한다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자, 이 녀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개념이 하나 있었던 거죠. 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는 어떤 두 실수에 대해서 자, 베타가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수분해한 결과가 자, x-알파, x-베타로 나타날 때 반드시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로 만들어라. 자,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얘가 0보다 같거나 큰 경우가 있었고요. 자, x-알파, x-베타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위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제가 작작 큰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작 큰큰, 즉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자, 현재 제가 알파를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요. 주어진 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들 중에서 x는 작은 값보다 작다. 근데 여기 등호가 있어요. 그럼 등호 집어넣는 거죠. 등호 없으면 등호 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 또는이에요. 또는. 그리고 큰 거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요. 자, 주어진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사이값. 따라서 작은 것과 큰 값의 사이에 x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어진 문제는요. 주어진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3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고차항계수 양수 확인하셨죠? 0보다 작네요. 그럼 이건 사이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답 찾아주셔야 되는데 1번, 3번 버리고요. 자, 보니까 2번과 4번. 근데 마이너스 1과 3이랬으니까 누가 됩니까?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내용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도 역시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그리고 B 사이의 거리. 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었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다. A, B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얘를 x1, y1, x2, y2라고 뒀을 때 우리가 x2에서 x1을 뺀 값의 제곱, 즉 3-1의 제곱, y2에서 y1을 뺀 값의 제곱, 즉 2-1의 제곱, 그리고 뭘 줘요? 그렇죠, 루트.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따라서 이 녀석 계산해 주시면요. 4가 되겠고요. 1이 될 거니까 루트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더라. 자, 따라서 정답 찾아보니까 2번. 자,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믿고 싶은데요. 자, 혹시 까먹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재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개념들, 그 식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여러분 여기 좌표 평면 보시면 A가 보니까 2,-1이래요. B는 2,3이래요. 자, 뭔가 대단한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프를 들여다 보니까요. 그래프가 이래요. Y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Y축과 평행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X좌표, Y좌표 중에 항상 일정한 값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X좌표는 항상 일정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얘 2죠, 얘도 2죠. 여기에 어떤 점을 잡으셔도 X좌표는 2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노란색 직선의 경우는 X가 언제나 2와 같다라고 해서 X는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또한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배웠었죠.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A꼴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 자, 따라서 X는 2, 누구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이 등장했네요. 자, 원점과 점 4,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래프 잘 보시게 되면 원점 지나가요? 4,0 지나가요. 근데 보니까 원점과 4,0을 이은 이 선분이 원의 지름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원의 지름이라고 한다면 이 지름 위에 딱 중간이 되는 위치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원의 중심이 있었죠. 자, 여기가 0이고요. X좌표가 4죠. 이 길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중심에 대해서 X좌표는 2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은 2,0이 되겠고요. 반지름 얼마가 됩니까? 네, 역시 2가 됩니다. 자, 우리 또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중심을 제가 임의로 A, B라고 가정을 하고요. 반지름을 R이라 가정하면 자, 이때 생기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냈었죠? 그렇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중심이 2,0이고요.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2, 0, 2 대입해 보시면 X-2의 제곱 0은 넣어봤자 의미 없으니까요. Y의 제곱 자, 2 넣으면 4가 돼서 자, 이러한 정답 몇 번에 있을까요? 네, 바로 2번.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깔끔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간단히 9번까지 또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마이너스 2,5를 x축에 대하여 어떻게 대칭이동.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풀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 모른다. 자,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5라는 점이 있어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수선을 쭉 내렸을 때 이 길이만큼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또는 똑같은 거리가 되도록 그리고 수직이라는 걸 유지하면서 얘를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접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 어딘가 같은 거리만큼 놓이는 새로운 점이 생길 겁니다. 이 점을 주어진 점의 x축 대칭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는 x축이니까요. 얘는 y좌표가 항상 0이에요. 자, 따라서 이 거리는 5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도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칭이니까. 자, 근데 여기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5예요. 여기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x좌표는 변화가 없지만 y좌표의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5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 간단한 내용으로서는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리고 원점 대칭이면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내용만 아신다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2번 정답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이 하나 주어졌고요. 자, 이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은 자, 여러분 문제집 보시면요. 4개의 보기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자, 4개의 보기 잘 들여다보시면 경계라고 하는 도형들이 잘 그려져 있을 텐데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x의 평면을 나타내 보시고요. 자,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경계가 될 텐데요.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은 부등호의 방향에 상관없이 등호가 성립할 때의 관계식, 즉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y는 0. 자, 이 두 녀석에 의해서 얻어지는 도형, 자, 이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계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판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경계는 y는 0, 그럼 x축을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러면 x축은 이미 잘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원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고요. 반지름이 1이 했으니까 대략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y는 0, x축도 경계니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찾는 거예요. 자, 부등호 방향 보니까요. 이쪽이 1보다 작아요. 자, 1보다 작다. 반지름의 제곱보다 작다라는 것은 원판의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그렇죠. 작으니까 내부가 되겠죠. 아, 그럼 원판의 내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거나 크다? y가 0보다 작거나 크다는 것은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얘네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원판의 내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었죠? x축의 위쪽이라고 했었죠? 자, 위쪽 이렇게 나타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 범위는 빗금이 교차하는 범위가 됩니다. 어디 있죠? 그렇죠. 요만큼이 놓여 있겠죠. 아, 따라서 이런 정답 몇 번에 있을까 찾아보니까 1번이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은 경계를 찾아 놓으시고요. 이 안에 대략 한 이쯤 되는 위치에 0,2분의 1이라는 점이 있겠죠. 자, 0,2분의 1을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다 넣었을 때 모두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 점을 포함한 영역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과 같다. 만약에 그 점을 대입했을 때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그 점을 포함하지 않는 반대편 영역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 교집합은 뭐죠? 그렇죠. 공통 원소들의 모임이 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 찾아볼까요? 자, A는 1, 3, 5, 7, B는 1, 2, 4, 5. 들여다보니까 1, 1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5, 5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1과 5라는 원소를 모아놓은 이와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 2번 간단히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간단한 문제였었고요. 자,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자, 글이 많다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가 배웠던 명제의 문제가 됩니다. 자, 명제의 문제인데 뒤에 마지막 질문 보니까 뭘 구하래요? 그렇죠. 대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의 역, 이 대우를 배웠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대우 명제예요. 자, 대우 명제는 왜 중요했었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대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명제가 P명 Q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자, 제가 양쪽 화살표를 긋는 이유는 이 녀석의 대우가 이 녀석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녀석의 대우는 또 이 녀석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 들어갈 식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대우라는 것은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여 위치를 바꿔주는 거였죠. 자, 따라서 얘는 not Q이면 not P와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주어진 명제에서 우리가 가정을 찾아보시면 돼요. 정사각형이면 잘라주세요. 여기가 가정, 여기가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각을 부정한대요. 그럼 정사각형이 아니면 직사각형이 아니다. 근데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그런 문장 어딨나? 쭉 보니까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아, 요 녀석이 바로 올바른 대우 명제가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요. 여러분이 원래 명제에서 대우 명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 내용만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사실상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가 주어졌네요. 자, x, y라는 각각의 정역과 공역이 집합으로 나타나 있고요. 자, 함수 f, x에서 y로의 함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상수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가 뭐였었죠? 상수함수라는 것은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어떤 한 개의 원소에 모두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현재 정역,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요. 자, 공역 4, 5, 6, 7이 있는데요. 자, 일로 가는 어떤 함수 f. 근데 이 f가 뭐라고요? 그렇죠.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자, 얘가 상수함수가 된다? 그럼 공역의 어떤 한 가지 원소에 다 화살을 쏴야 돼요. 자, 그러면 1이 대응하는 값도 2가 대응하는 값도 3이 대응하는 값도 다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뒤에 조건이 또 이게 있었어요. 자, F3은 4래요. 3이 4로 화살을 쏜대요. 근데 얘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그럼 2도 4로 화살 쏴야 돼. 1도 4로 화살을 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즉 모든 원소가 4에 대응해야 된다. 자, 마지막 질문 누구예요? 자, F1이죠? 이제 너무나 쉬워졌죠. 왜? 얘도 4로 가야 되니까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정답 1번. 자,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문제가 나오면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함수 문제 겁내지 마시고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그 개념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15번.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한 어떤 계산 문제가 됩니다. 자, 보니까요. 3의 2분의 1제곱, 3의 2분의 3제곱 곱셈이에요. 자, 우리가 배운 지수 법칙에 따르면 밑이 같고 곱셈일 경우에는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따라서 주어진 식은요. 3의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제곱과 같이 나타내실 수 있겠고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뭐예요? 그쵸,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녀석 계산해 보시면요. 그냥 9가 됨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쭉 보니까 4번. 자, 간단하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수 법칙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래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a만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해요. 자, 우리 배웠던 거 미리 떠올려 볼까요? 자, 어떤 도형이 주어졌을 때 이걸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럼 x 대신에 x-a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따라서 y는 루트 x라고 했었는데요. 간단히 기호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x축을 따라서 a만큼 평행이동. 자, x 대신에 누구를? x-a를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대입해라 라는 의미였었죠. 대입해 주시면 x-a의 루트. 자, 이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문제 볼까요? 아, 그랬더니 요 녀석이래요. 자, 그러면 상수 a의 값은 누가 되겠느냐 하는 건데요. 자, 이 식은 문제 속에서 잘 주어졌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그래프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요.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얘가 누굴 지나가요? 자, 이 점. 얘는 누굽니까? x가 2일 때 y가 0. 즉 2,0을 지난다는 얘기죠. 즉 여기다 2,0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 자, 따라서 0 이퀄 루트 2-a와 같다. 자, 얘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a가 얼마? 그렇죠.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어떤 도형을 이동시킬 때 그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그 문자 대신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 점의 이동과 좀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점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그냥 더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도형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대입한다라는 거. 자,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수열이죠?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은요. 공비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공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앞에서부터 일정하게 곱해지는 양을 공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가 등비 수열이래요. 자, 1에서 2로 넘어갈 때 얼마 곱해졌어요? 2 곱해졌죠? 얼마 곱해졌어요? 2 곱해졌죠? 그럼 물론 2 곱해지겠죠? 자, 따라서 A의 값 얼마가 됩니까? 아, 8이다 라는 거 너무나 간단히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 말고 나 좀 더 공부 많이 했어. 자, 그 등비중항이라는 걸 내가 알아. 자, 등비중항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N이란 수열이 얘가 등비수열로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는 연속한 세 개 항이 주어지게 되면 이 녀석들에 대해서 자, 이 녀석들에 대하여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그렇죠. 가운데 끼어 있는 항의 제곱은 양끝 항의 곱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따라서 지금처럼 공비를 찾아서 푸실 수도 있지만 이 연속한 세 개 항으로부터 가운데 끼어 있는 항, 즉 A의 제곱은 4 곱하기 16과 같다. 즉 얘는 64가 된다. 라는 사실로부터 자,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앞에 곱해진 공비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부호 변화가 여러 번 생겼겠죠. 근데 부호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은 공비가 양수값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 1번 이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내용 이해되셨죠? 자, 수열의 정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시그마가 등장했네요. 시그마. 자, 시그마는 합의 계산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주어진 식 들여다보시니까 K는 1부터 10까지 AK는 5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질문은요.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이에요. 자, 우리가 배운 시그마의 연산 법칙에 따르면요. 자, 얘는 AK 플러스 1 덧셈이래요. 덧셈이나 뺄셈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었어요. 10의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1. 자, 이 녀석의 값은 이미 문제 속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5로 주어져 있었고요. 자, 여러분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1 아니에요? 자, 이거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1을 계속 더해라. 즉 1을 10번 더해라 라는 의미가 돼서 이건 10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15가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문제 또한 여러분 쉽게 푸실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자, 문제 내용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AN이라는 수열이 주어졌을 때 A1은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이퀄 AN 플러스 4. 자, 이런 식을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우리는 점화식이라 불렀었어요. 그죠? 자, 점화식 괜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자, 따라서 앞에 있는 어떤 항이 주어지게 되면 그 점화식을 통해서 그 다음 항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누구죠? A3죠. A3. 근데 우리 A1이 1인 거 알아요. 이 식 잘 들여다보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A1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에다 1 집어넣으면 A2가 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자, 따라서 A2는 A1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A1이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었죠? 자, A1이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와 같음을 알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 n에다 2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2를 집어넣게 되면 A3 equal A2 플러스 4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2 얼마입니까? A2가 5라고 했었죠? 자, 5를 그대로 갖다 대입해 주시면 5 플러스 4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 얼마? 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1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문제 이렇게 풀었을 때 단점은 만약에 A10을 물어봤어요. 9번 내지는 10번 하실 겁니까? 힘들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점화식을 잘 들여다보시면 어서 많이 본 건데 AN 이항해 볼까요? 자, AN을 좌변으로 이항해 보시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퀄 4가 됩니다. 이게 뭐였었죠? 이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뺐을 때 일정한 상수가 나온다? 이걸 등차수열의 점화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등차수열에서 이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뺐을 때 4라는 값이 나왔다는 것은 이 녀석이 공차가 되는 어떤 등차수열을 의미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죠? 그 첫 장 1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일반항 A에는요. 첫 장 1에다가 플러스 n-1 공차 4 이와 같이 일반항을 직접 찾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냈고요. 만약에 A10을 물어봤다. 그럼 10을 대입해 보시면 돼요. 지금 A3니까 3 넣어보세요. 3 넣어보시면 8, 1, 9가 되는 거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점화식 어려워하시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A3와 같이 한두 번의 연산으로 값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식을 찾는 것보다는 직접 계산하시는 게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4, 로그 25. 로그의 연산이네요. 자, 밑이 얼마입니까? 안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다는 것은 10이 생략되어 있다. 즉 상용 로그이다. 자, 밑이 같을 때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습니까? 그쵸. 여기 플러스라고 한다면 진수라고 하죠. 진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곱해서 나타낼 수 있었다. 자, 따라서 로그 100과 같다. 100은 10의 제곱과 같다. 로그 연산 법칙에 따르면 여기는 2는요. 앞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이 로그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여기 10이 생략된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밑과 진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가 됩니까? 그죠?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2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같은 건 어때요? 로그의 기본적인 연산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사실상 굉장히 간단한 연산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총 20문제를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자, 수업 내용으로부터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셨던 개념들 혹은 문제 내용들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틈틈이 복습하셔서 또 이런 문제를 다루실 때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